요즘 월가에서 자주 나오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랑 에너지까지 묶어버린 지구 단위의 유틸리티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히 전기차 몇 대 팔았냐의 싸움이 아니라 에너지 패권이랑 자율주행 플랫폼,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이 세 축이 한 점으로 모여가는 구간입니다. 오늘은 그냥 테슬라 좋다더라 이런 말 말고요. 이 2026년, 다가올 2026년을 기준으로 이 테슬라가 진짜 미쳐 날뛰는 구간에 들어가면 주가가 왜 $1000까지 갈 수 있는지, 이걸 구조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좀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테슬라의 새 심장은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에너지 부문, 특히 메가팩입니다. 이 경제학에서 인프라는 가장 강력한 해자라고 하죠. 길, 항구, 전력망 같은 건 한 번 깔리면 수십 년 동안 돈을 뽑아 먹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 배터리 박스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전력망의 큰 줄기를 자기가 잡겠다고 판을 짜는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라스롭 공장이랑 상하이 메가팩 공장을 합치면 연간 80기가와트시급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이미 시장에 돌고 있고요. 메가팩 한 개가 대략 3.9메가와트시 정도니까 이 정도면 1년에 2만 대 가까운 대형 배터리 설비를 쏟아낼 수 있는 체급입니다. 개당 가격을 $170만 수준으로만 잡아도 이 에너지 부문에서만 2026년 매출이 수십조 원대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전기차만 보던 눈으로는 절대 안 보이는 스케일이에요. 근데 이 메가팩의 포인트는 철로 된 상자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 오토비더라는 AI 전력 거래 시스템을 같이 붙이는 게 핵심이에요. 전기가 남아 돌아서 싸질 때는 이 시스템이 알아서 이 배터리를 꽉 채워 놓고 피크 시간에 전기 가격이 치솟으면 그 전기를 전력 시장에 자동으로 내다 팔아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냥 타이머 돌려놓고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전력 수요랑 공급 데이터를 읽으면서 지금 저장해두면 이득인가, 지금 팔면 더 남는가, 이걸 계속해서 계산하는 AI 브로커가 하나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은 메가팩 한 개 설치해 놓으면 한 번 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전력 시장에서 사고 팔 때마다 이 테슬라가 계속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자, 하드웨어 팔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구독까지 붙인 완전 이상적인 캐시카우 구조죠. 이 에너지 사업부의 마진 구조를 보면 더 흥미로워요. 전통적인 전력 회사들은 영업이익률 5%만 넘어가도 잘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메가팩 플러스 오토비더 모델은 시간이 갈수록 30%에서 40%대 이 고마진이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설치된 메가팩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 고정비는 거의 그대로인데 이 소프트웨어 수익이 계속해서 덕지덕지 붙습니다. 마치 한번 설치한 서버 위에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굴러가듯이 에너지판 AWS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자동차 쪽 마진이 경기나 경쟁 때문에 흔들릴 때도 에너지 부문이 전체 이익률을 끌어올리면서 이 테슬라 체급을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려버립니다. 이게 2026년 이후 이 실적 컨센을 시장이 다시 써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2026년 키워드가 하나 더 붙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엔비디아 칩 돌리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전기를 골든 리트리버가 물 처먹듯이 빨아먹습니다. 자, 전력망이 불안정하면 이 서버가 멈추고 서버가 멈추면 이 AI 비즈니스 전체가 스톱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 깔겠다는 기업들이 단순히 땅만 찾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저장용 ESS, 그러니까 메가팩 같은 장비를 세트로 붙여서 보려고 합니다. 이 구도에서 테슬라는 AI를 만드는 회사 xAI나 그록 같은 거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AI가 돌아가게 해주는 전기 인프라까지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금광이 열릴 때 곡괭이 파는 회사가 제일 오래 간다는 말, 딱 그 포지션을 이 전력 쪽에서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엔진,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바로 이 로보택시 쪽으로 좀 가볼게요. 시장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동수단 시장은 단순히 자동차 판매가 아니라 킬로미터당 비용 싸움입니다. 우버 같은 택시 플랫폼은 인건비 때문에 마일당 $2에서 $3 수준 비용이 들어가는데, 테슬라가 꿈꾸는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캡 모델은 이걸 $0.2 안팎까지 낮추겠다, 이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제로, 연료비는 전기, 정비비는 전기차 특성상 내연기관보다 훨씬 저렴하죠. 이 정도면 가격 경쟁력에서 기존 사업자들은 게임이 안 됩니다. 이동수단이라는 엄청난 시장에서 그냥 조금 더 좋은 차 수준이 아니라 게임 규칙 자체를 갈아엎는 레벨의 변화인 거예요. 자, 이걸 숫자로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로보택시 한 대가 1년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벌어줄 수 있는 순이익을 대략 3만 달러 선으로 둔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 차가 누군가의 개인 소유일 수도 있고 이 테슬라가 직접 운영하는 차일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이 네트워크에 참여만 하면 매출의 30% 안팎을 테슬라가 플랫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대수가 붙기 시작하면 장난이 아니에요. 몇만 대가 아니라 수백만 대가 네트워크 위에서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하면 차량을 한번 판매하면 일회성 이익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에서 이 깔아놓은 차량은 매년 반복되는 현금이 들어오는 이 현금 머신 구조로 완전히 바뀝니다. 시장에서는 이 로보택시 사업부 같지만 따로 떼어서 수천억 달러 단위로 평가하려고 들 겁니다. 여기서 보통 이런 질문이 한번 더 나오죠. 그래도 중국의 BYD 잘 나가고 엔비디아가 AI 칩 다 먹고 있는데 테슬라가 꼭 이긴다고 볼 수 있냐? 자, 이 부분은 되게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몸이랑 뇌를 다 가진 회사고 이 BYD는 몸을 잘 만드는 회사, 이 엔비디아는 뇌만 팔고 있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BYD는 차는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자율주행 쪽 지능은 외부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고, 엔비디아는 세계 최강 칩을 만들지만 실제 도로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테슬라가 가져가고 있죠. 스마트폰으로 치면 테슬라는 아이폰 같은 존재입니다. 칩 설계, 운영체제, 앱스토어까지 한 번에 쥐고 가는 구조. 이게 수직 계열화의 힘이고 테슬라가 2026년 이후 자동차 회사 프레임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줄 존재가 AI5 칩 그리고 도조 컴퓨터의 조합입니다. 지금도 이 테슬라는 자율주행용 FSD 칩을 자체 설계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칩은 현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노리고 있을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경쟁사들이 엔비디아한테 비싼 돈 주고 칩을 사올 때 테슬라는 원가에 가까운 비용으로 자기 차에 지능을 심어 넣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도조 같은 전용 학습용 슈퍼컴퓨터까지 붙으면 칩 설계 플러스 실제 도로 데이터 플러스 학습용 슈퍼컴퓨터, 이 세 가지를 한 회사가 다 쥐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따라잡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판을 따로 차린 수준이죠. 자, 여기까지 한 말이 에너지와 자율주행 얘기였다면 이 세 번째 축, 노동시장 자체를 흔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바로 옵티머스입니다. 2026년쯤이면 기가팩토리 안에서 수만 대의 옵티머스가 실제 라인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장이 슬슬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 한 명 연봉 6만 달러 주고 뽑아서 8시간, 10시간 돌릴 일을 옵티머스는 시간당 2달러 안팎의 비용으로 24시간 내내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으니까요. 쉬지도 않고 파업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실수도 점점 줄어드는 노동력, 이게 공장 전체 단가를 얼마나 박살낼지는 숫자를 제가 굳이 넣지 않더라도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 로봇들을 테슬라 공장 내부에서만 돌리겠지만 나중에는 외부 기업들한테 서비스로서의 노동력 형태로 팔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내고 쓰잖아요. 앞으로는 로봇 노동까지 구독료 내고 쓰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면 테슬라 밸류에이션은 더 이상 전통적인 자동차 PER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그리고 모빌리티, 거기에 로봇 노동을 한 번에 공급하는 인프라 플랫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가 상단이 어디냐, 이걸 논의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의 스케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숨 고르면서 이 모든 게 주가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 아주 러프하게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기준으로 테슬라 전체 매출이 1,800억 달러, 순이익이 250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이미 시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보급형 모델 풀가동, 에너지 부분 고성장, 높은 마진의 소프트웨어 수익이 동시에 맞물리는 그림이죠. 이렇게 되면 EPS, 주당 순이익이 대략 6달러에서 8달러 구간까지는 충분히 열릴 수 있고, 이때 시장이 테슬라를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AI 플러스 에너지 플랫폼으로 보게 된다면 PER은 지금 전통 제조업처럼 20배가 아니라 80배에서 100배까지도 무리 없는 구간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로보택시 사업부 가치를 선반영하기 시작하면 본업 실적의 미래 옵션 가치가 겹치면서 주가 밴드가 확 벌어져요. 자, 슈퍼블 시나리오 상단을 좀 보면은 주가는 780달러 정도가 1차 상단, AI 패권, 로봇택시, 그리고 로봇까지 이 시장이 한 번에 가격에 반영하는 숫자에서는 1000달러를 넘어서 1150달러 근처까지도 충분히 숫자가 나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 전부 다 맞아 떨어졌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숫자들이 허공에서 뽑은 꿈 같은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 매출, 마진, 로보택시, 네트워크, 그리고 로봇 도입 속도 같은 구체적인 사업 변수들로부터 나온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속도의 문제입니다. AI 시대의 기업들은 직선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인프라가 확대될수록 이 AI 칩의 성능이 올라갈수록 성장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꺾이게 되는데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테슬라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도로 위에서 쏟아지는 데이터, 메가팩과 기가팩토리라는 물리 인프라, 그리고 자체 칩 설계 능력과 도조 같은 연산 인프라, 이 세 가지가 서로를 밀어 올리면서 2026년쯤부터는 이제부터 제대로 돈이 터져 나오는 진짜 구간, 여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물론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머스크라는 개인에 대한 리스크, 각 나라 규제, 노동시장의 반발, 자율주행 사고 리스크 같은 변수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테슬라 차트가 보여주듯이 가격이 지지부진했던 구간이 나중에 돌아보면 저 구간이 진짜 싼 구간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질 구간이 되는 경우가 이 혁신 자산에서는 정말로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 매매 타이밍 싸움이 아니라 이 구조가 실제로 완성됐을 때 나는 그 안에 올라타 있었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정리만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2026년 테슬라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4가지입니다. 에너지로 돈 버는 회사, 자율주행 택시, 네트워크로 현금 빨아들이는 회사, 그리고 FSD와 자체 칩으로 지능을 수출하는 회사,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노동시장까지 뒤흔드는 회사. 이 4가지 엔진이 동시에 켜지는 순간 테슬라는 단순한 성장주가 아니라 지구 단위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될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오늘 주가가 1% 올랐다, 2% 빠졌다에만 매달리던 사람이 아니라 돈이 제조에서 지능으로, 석유에서 전기로, 사람의 노동에서 로봇의 노동으로 옮겨가는 이 큰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들어간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2026년이라는 시간표 위에 여러분 포트폴리오 속 테슬라가 어떤 의미로 자리 잡아야 할지 이제부터는 감이 조금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10분, 20분 남짓 떠들었지만 사실 이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는 차트, 뉴스, 그리고 유튜버들의 말은 이건 전부 수면 위에 떠있는 빙산의 윗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거대한 돈의 이동, 개인 투자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잘 모르는 이 고급 정보들은 저 차가운 시장의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9년 동안 이 바닥에서 구르면서 단 한 가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주식시장 솔직히 어렵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쉽고 더 재밌게, 여러분이 하기 쉽게 만들까? 그 생각 하나로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주식을 더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파랑 그림으로 정리한 책,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실제로 쓰는 이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입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여러분께 이 테슬라라는 종목을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만들려고 이 그림까지 직접 넣어서 집필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뜬구름 잡는 소리, 희망 고문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과거 테슬라가 어떤 구간에서 돈이 몰렸는지, 이 월가가 진짜로 보고 있는 숫자는 뭔지, 실적 발표 때마다 왜 같은 패턴으로 항상 흔들리는지, 그리고 2026년에 이 테슬라를 움직일 수 있는 핵심 변수들, 금리, 수급, 기대감, 그리고 악재가 터졌을 때의 대응까지, 무엇보다 멘탈이 흔들릴 때 여러분을 붙잡아줄 수 있는 기준과 그런 마인드셋을 넣어놨습니다. 뉴스 한 줄에 흔들려서 내 주식을 헐값에 던지지 않게 만드는 기준이요. 이 책은 지금도 시중에서 실제로 14,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책이고, 이 돈 주고 사보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이 판매본 원본을 100% 무료로 여러분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책을 들여도 이 이론 공부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당장 테슬라가 급락하면 공부한 건 기억도 안 나고 공포에 질려서 손절부터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동안 당장 내일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그 계좌를 지켜줄 무기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둔 이 차트가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 쓰고 있는 이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입니다. 여기 바이와 셀 표시가 보이시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무조건 맞는다 이런 게 아니고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확률이 유리했던 자리를 눈에 띄게 정리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감으로 지금 들어가 하다가 이 멘탈 터지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갖고 매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야, 난 차트 1도 모르는데 저런 거 줘봤자 내가 어떻겠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준비했습니다. 지표 템플릿만 그냥 딱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차트를 전혀 모르는 생초보도 5분만 읽으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이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함께 보내드립니다. 빨간 신호 뜨면 뭘 해야 하는지, 초록 신호 뜨면 어디서 들어가야 하는지, 익절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손절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마치 옆에서 과외 선생님이 알려주듯이 하나하나 캡처해서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 쓴다는 걱정은 접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제 책 홍보도 하고 지금 유튜브 채널이 신생 채널이라서 채널도 제대로 키워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여러분은 무료로 책이랑 지표 받으니까 좋은 거고, 이제 서로 윈윈하는 셈이라는 거죠. 자, 이 풀 패키지를 무료로 받아보시는 방법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딱 2가지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둘째, 댓글창에 딱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테슬라 지표. 자, 복잡한 절차 없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께 대댓글로 받아가실 수 있는 링크 안내해 드릴 거예요. 다른 곳 가서 비싼 돈 내고 배우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이론과 실전 무기 그리고 사용법까지 무료로 챙겨가셔서 이 테슬라를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기회는 지금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있습니다.